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2부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는 블로그 이제 관리를 뭐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고, 그리고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 블로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 블로그 주소가 이제 naver.com에 GCU 2010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학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이제 2015년도 네, 1월 달에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된 지가 지금 한 4년 이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제 많이 관리하는데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4년 만에 지금 일평균 350의 숫자를 네, 방문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제 네이버에서 학교 공식 블로그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제 쭉 운영을 해오다가 올 2월 달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체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블로그에서 조금 탈피를 하고자 해서 이제 기존의 블로그가 이제 좀 컨셉이 그냥 무작정 학교나 학과의 소식만을 전하는 그런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소통하는 그런 그 컨셉 위주로 네,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과 이제 소통하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GCU 그리고 일상에서의 GCU라고 두 가지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학생들과 소통하는 GCU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이제 소통하는 거를 조금 약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뭐 학생들하고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입시 때 되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보잖아요. 보게 됐을 때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거 이제 무엇을 이 학교를 내가 봤을 때 어떤 거를 보고 내가 이 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정말 학교들을 이제 봤을 때 정말 무엇이 어떤 학교가 나한테 뭐 직접 도움을 주는 학교는 많겠지만 뭐 어떤 학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학생들이 직접 얘기하는 학교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광고는 많이 하죠. 뭐 TV 매체도 광고도 하고 라디오도 광고도 하고 뭐 네이버나 온라인에서 많이 광고를 하지만 그것들이 내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이제 말해주는 학교라면 뭔가 이제 좀 신뢰도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학생 인터뷰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나 재학생 또는 뭐 성적 우수자나 또는 이제 뭐 수상자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인터뷰 대상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좀 그 인터뷰하는 학생에게도 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해년마다 입시 때 되면 이제 많은 그 수험생들이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네, 컨셉을 잡았고요. 두 번째 이제 일상에서의 GCU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좀 많이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이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졸업생, 재학생, 뭐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학교만의 이제 특성을 잘 살려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의 GCU라고 컨셉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올리면 좀 학교에 어떤 격이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벽 같은 걸 좀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학생들이나 또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친근감 있는 학교로 이제 좀 거듭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변경된 이제 후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이제 그래프 이제 방문자 수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3월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월 방문자 수가 3,000명이었어요. 대략 3,000명이었는데 지금 지난달 이제 3월 달에 이제 집계를 해보니 11,155명 정도가 이제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평균 350명의 지금 방문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년 만에 사실은 이제 하루에 350명씩 방문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방문해봐야 뭐 100명 아니면은 뭐 200명 이 정도인데 350명은 정말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네, 저희 학교가 지금 계속 방문 횟수가 늘고 있다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블로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중에도 그냥 뭐 게시물 올리고 이렇게 글 작성한다 해서 다가 아니고 그 블로그가 정말 좋은 블로그인지 좋지 않은 블로그인지를 이제 그 등수로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2달간, 그러니까 네, 2달이죠. 2달간의 지금 변화를 봤을 때, 네, 지금 상승세를 지금 조금씩 타고 있다는 거,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보시면 저희가 38,650등이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서 이제 27,000등으로 지금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네,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블로그 내 이제 게시글 조회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고요. 작년에 한 달 동안 이제 이제 집계를 한 결과인데 거의 이제 뭐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시글, 그러니까 그런 위주의 게시글들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4월 1일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4월 1일자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실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제가 이제 벚꽃 음료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서 이제 몇 가지를 지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벚꽃 음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7,000여 건 중에 그러니까 4월 1일자 기준으로 네, 순위 5번째 순위를 기록을 했고요. 검색했을 때 첫 화면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첫 번째 화면에 임의로 노출이 됐었고요. 다음 거 보시면 걷기 운동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작성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4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95만 건 중에 5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역시 이제 검색 시 첫 화면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에서도 네, 6위로 노출이 됐었고요. 네, 얼그레이라는 키워드 우리 카페 커피숍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사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얼그레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제가 게시글을 작성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블로그 게시글 37만여 건 중에 6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6위로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조금 학교의 특성을 좀 살려보고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뇌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제가 게시물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28,000여 건 중에 11위를 차지를 했고요. 모바일 웹에서도 네, 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학교 블로그에 관한 이제 이제 현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잠깐 중간에 좀 질문 좀 네네. 까먹을 것 같아요. 아, 네. 2016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수가 늘었다고 그냥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지 말고 네. 그게 그러면 왜 3배가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이걸 우리가 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히 뭐 몇 년 전보다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네. 사실상 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있나요? 그거 제가 좀 준비가 되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 교수님 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어요? 데이터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분석을 해놓은 게 있긴 합니다. 네, 그거 나중에 들어가고. 네네네. 네. 네, 기본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좀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시면 네, 정말 기본적인 거죠. 게시물 등록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등록을 하고 저희가 이웃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도 그래서 이웃 관리를 저희가 꾸준히 해줘야 돼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저품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웃 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게시물 등록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등록할 게시물의 주제와 이제 소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주제에 맞게 게시글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 조금 두 번째 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하루에 한 건 이상, 3건 이하 꾸준하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열정이 너무 과하셔서 너무 나는 블로그에 욕심이 많아서 뭐 4건, 5건 이렇게 뭐 하루에 그렇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하루에 한건 하는 게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3건 이상이 3건 이하. 3건까지 할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3건을 하루에 3건을 등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최소 1건인 거죠. 그러니까 1건 이상 3건 이하 꾸준하게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4건, 5건 이제 뭐 등록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너무 떨리네요. 너무 많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이제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스팸성으로 인정을 하게 돼서 얘가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네, 검색에서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많이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 한 건만 등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꾸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건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느 때나 뭐 등록을 하는 거는 사실 시간 예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등록 이제 타임이 이렇게 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보통 보시면은 이제 뭐 SNS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그리고 퇴근할 때 보통 지하철에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11시에서 1시 그리고 5시에서 7시가 사람들이 SNS를 주로 많이 하는 시간대로 집계가 돼서 이 전에 시간에 맞춰서 올리시면 훨씬 더 많은 뷰어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블로그를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블로그를 등록을 하는데 내일은 일정이 생겨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바빠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약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약 작성을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게시물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에요. 게시물 등록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이웃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내가 게시물을 공지라서 작성했으면 누군가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봐줄 이웃이 없으면 이게 정말 블로그가 내 소장용 블로그가 아닌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 사람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 뭐 이렇게 혼자 먹고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집이나 이제 학교나 직장에 가면은 이제 뭐 부모님들 형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가 있고 또 학교 친구가 있듯이 블로그에도 이웃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제가 블로그를 생성을 하고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웃을 찾아서 이웃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한 이웃 블로그의 게시물을 방문을 하고 공감이나 뭐 댓글 등록을 이제 남이 달아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달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할 때 좀 중요한 게 게시물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그렇다고 대충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들도 나름 이제 그 게시물을 쓸 때 네,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쓴 건데 그냥 대충 읽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공감 댓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 블로그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까지도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웃 블로그 방문을 하시면 그냥 막 대충 보고 그냥 공감 댓글 하지 마시고 그냥 꼭 꾸준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좀 깊게 읽어보시고 공감 댓글 네 공감이 가는 댓글 물론 중요하겠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정말 블로그를 정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컨텐츠 검색을 많이 이제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욕심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해서 게시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뭐 당장에 방문자 수는 급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보시는 이제 예시표와 같이 일평균 방문자 수가 대략 250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키워드를 이제 뭐 실시간 검색어를 작성을 해서 16,000건이 됐어요. 근데 그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아니면 짧게는 몇 시간이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가 다시 뚝 떨어지고 오히려 이전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품질로 네, 오히려 블로그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네, 현상이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 기사에 이미 등록된 블로그가 있어요. 이미 등록된, 그러니까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컨텐츠를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미 수많은 블로거들이 그 컨텐츠에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등록된 블로그를 내가 그러니까 뭐 글 쓰는 재주가 없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하게 되면 이 역시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블로그 자체는 이제 개인의 공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독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그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간주해서 이거는 아예 검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죠. 그래서 게시 내용과는 무관한 이제 뭐 아까 이제 잠깐 보셨듯이 이제 뭐 실시간 키워드랑 조금 연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관한 낚시성 제목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블로그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그래도 좀 감이 오실까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었는데 내용은 이제 좀 예를 들면 이제 심리학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를 제가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방문자 수 유입을 좀 방문자 수를 늘리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목을 뭐 BTS 페르소나라고 이제 뭐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좀 있으면 오늘 이제 음반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내가 제목을 썼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해서 네, 이 또한 검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상위 노출 목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다.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에 이것 또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네, 정말 욕심을 내서 하시기보다는 뭐 키워드가 뭐 1개, 2개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내용에 맞게 주제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유 및 스크랩 비공개 과다 사용은 네, 절대 이제 아주는 아니지만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 또한 독창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검색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거나 이게 점차 누적이 되면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 정도는 괜찮지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저품질로 갈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블로그에서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동영상 간단하게 사진 몇 장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이버에 가시면은요, 우리 네이버에 가셔서 RC라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시면 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직접 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 누르시면 되고, 네. 제가 설치해서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이제 네, 화면이 뜨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화면이 떠요. 이렇게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 이제 하단에 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네, 이렇게 네, 이미지들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영상 옆에 이제 동영상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진을 이렇게 5개를 했는데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냥 여기에 우측에 보시면 사진 추가 버튼 누르셔서 사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냥 사진만 넣으면 밋밋하니까 음악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배경음악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음악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삽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삽입된 음악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 장당 재생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장당 몇 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음악 재생 길이랑 맞지가 않아서 음악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옆에 음악 재생 시간을 균등하게 맞추라는 이 체크박스를 꼭 체크를 하시고 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서 오프닝에 뭐 문구를 넣고 싶다. 오프닝 엔딩에 문구를 넣고 싶다. 이렇게 넣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적용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제 저장합니다라는 창이 뜨면서 이름 설정하시고 저장 위치 설정하시고 용도는 PC랑 TV용으로 체크를 하시고 만드시면 돼요. 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지만 이제 고해상도로 하면 좋긴 한데 사실 제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16대 9 일반 해상도로 체크를 하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은 당연히 고품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드시는데 요 밑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기 직전에 좀 보시면 RC 워터마크 사용 이거는 체크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없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깔끔하니까 이렇게 체크를 푸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만든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사진 몇 장 가지고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배경음악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음악은 이제 어디서 다운을 받는지 아마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음악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좀 사용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옆에 로그인 이제 계정 있으신 분들은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하시다 보면 이 옆에 이제 보시면 이름 아이콘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 이름 아이콘을 누르셔서 잠시만요. 잠시만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이제 좀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메뉴 중에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크롬 같은 경우에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쪽에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크롬이랑 조금 달라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 이름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시면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라고 이렇게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 들어가시면, 그 좌측에, 페이지 좌측에, 좌측 메뉴에 만들기라는 이제 메뉴가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 리스트들이 이제 보이실 건데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아이콘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아이콘, 사람 아이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정말 프리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있는 거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다 해서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너무 떨렸는데,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